이 이야기는 거대 괴물과 인간들의 싸움으로 시작됩니다. 괴물은 인간 한 명을 쉽게 제압하지만 다른 금발 인간은 인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며 칼로 괴물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때 주인공 이켄가 등장합니다. 그는 세 사람이 악마를 해치웠으니 악마를 무찌르고 탈출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고 금발 소년이 함께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악마가 나타나 남은 둘을 죽여버립니다. 악마는 인류는 약하며 항상 악마의 노예일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땅속에서 수많은 악마들이 나타나 인간들과 싸웠죠. 강력하고 미지의 괴물과 마주한 인간은 모든 면에서 패배했고 생존자들은 악마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악마는 저항자가 남았는지 묻고 생존자는 다른 이들에게 합류를 권합니다. 가망이 없자 그들은 합류하여 악마를 칭송합니다. 주인공은 악마의 하수인이 된 것에 격분하여 좋게 끝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타오즈라는 소녀가 나타나 그를 안고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그녀를 안고 자신이 살아있는 한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녀가 탈출할 기회를 찾는 동안 엄호하겠다고 말합니다. 타오즈는 함께 탈출하자고 고집했지만 이켄은 시선을 끌어 탈출을 도와야 하므로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탈출하면 남쪽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이켄은 악마의 하수인이 된 생존자를 때립니다. 두목이 부하들에게 죽이라 명령하자 그들이 이케를 치려는 순간 악마가 나타나 한 명의 다리를 박살냅니다. 이케는 악마에게 이들이 탈출하려 해 공격했다고 알립니다. 악마는 개의치 않고 부상당한 생존자의 머리를 으깨 죽입니다. 이케는 타오즈에게 탈출 기회라고 말하며 악마에게는 탈출 계획을 찾아냈으니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악마가 그를 쳐서 날려버립니다. 생존자 한 명이 악마의 몸에 사람이 숨었다고 말합니다. 악마는 시신을 확인, 타오즈를 발견하고 벌로 잡아먹으려 합니다. 그때 이케가 악마를 공격해 그녀를 풀어줍니다. 둘은 도망치지만 악마들에게 포위됩니다. 성난 악마가 그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이케는 타오즈를 안고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생엔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자 타오즈는 울며 답합니다. 악마의 일격이 닿으려 하자 멍카이가 악마를 반으로 가릅니다. 그녀는 마법 장군이었습니다. 이케에게 악마를 키우게 될 거라며 함께 가자고 합니다. 주인공은 악마들이 인간을 죽이고 노예화해서 거절한다. 그가 거절하자 멍카이는 강제로 그를 땅에서 들어올립니다. 타오즈가 도우려 하지만 멍카이의 무서운 얼굴을 보고 물러섭니다. 멍카이는 그를 내던지고 악마들에게 잡아두라 명합니다. 두 사람은 따로 끌려갑니다. 한참을 걸어 그들은 악마의 동굴에 도착합니다. 동굴 안에서 인간들은 세 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악마 하나가 그들에게 중앙에 서라 하자 한 인간이 중앙과 옆의 차이가 뭔지 묻습니다. 악마는 그에게 헛소리 말고 줄 서라고 한다. 하지만 남자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격분한 악마가 공격했으나 남자는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그는 힘들게 시킬 거면 자신들을 식량으로 쓰지 말라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 다른 인간들은 공황에 빠집니다. 그때 리아라는 또 다른 마법 장군이 도착해 소란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자들은 식량이 아니라고 생각한 리아가 줄을 서라고 명합니다. 이케는 중간이 식량이 아니면 양쪽은 식량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왼쪽엔 사람이 적고 오른쪽엔 노인과 병자들이 가득한 한 인간이 타오즈를 밀치며 오른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를 본 이케는 타오즈에게 달려가 악마에게 자리를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악마가 그를 막습니다. 리아는 그가 왜 다른 이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지 악마에게 묻습니다. 악마는 이케가 멍카이에게 이미 선택됐다고 답해요. 리아는 자신이 대구 레비스탄카라 새로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며 멍카이의 일에 어떤 인간이 필요한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악마에게 이케가 자기 것이라며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녀에게 건방지게 답한 악마를 죽이고 리아는 이켄에게 따라오라 명한 노예 한 명이 이른 않고 쉬다가 악마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이켄은 악마에게서 노예를 구하러 달려갑니다. 악마가 그를 때리려 하자 리아가 막아서며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켄은 인간들이 악마에게 착취당하는 지옥 같은 광경을 봅니다. 리아는 노예들에게 신규 인원으로 인해 효율을 높이라 명령합니다. 이번 주에 악마의 집 전체를 마련해야 했고 못 끝내면 다 죽을 예정이었죠. 이 말을 들은 한 노예가 일주일 만에 건물 전체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고통보단 죽음을 택하며 악마가 다가와 그를 죽여요. 리아는 이케에게 저들처럼 일할 수 없으니 다른 방으로 데려갑니다. 이케는 우측 통로로 간 사람들의 행방을 묻습니다. 리아는 그에게 물려 그저 협상 카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이케는 식량 아닌 이들조차 억압받는데
정말 식량으로 쓰인다면 오래 못 버틸 거라 생각하죠. 타오즈를 구하려면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곳이 광시 일족의 본거지가 아니라 이제 막 지어질 소굴이라 여깁니다. 리아가 집 전체를 지으라고 명령한 이유도 그 때문이죠. 집이 완성되면 더 많은 악마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는 리아에게 일주일 안에 집 전체 짓기 목표 달성할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리아는 그를 믿을 수 없었지만 잠시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이케는 공포가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이어서 능률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합니다. 리아는 일주일 내 천체를 짓는 건 불가능하지만 단지 겁을 줘서 재촉하려는 것뿐이라고 말하죠. 그는 능률 향상을 위해 수동적인 노동을 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하며 생명 위협을 없애고 자유 같은 보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리아는 그가 인간을 해방하려 함을 깨닫죠. 그녀는 다른 악마들과 달랐고 일주일 내 모든 노예를 죽일 힘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거짓말이어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죠. 그는 이틀만 주면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리아는 하인 잉누오를 불러 예추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라 지시하죠. 둘은 방을 떠나고 엿듣던 멍치는 예추가 쓸모 없어지면 다른 인간을 찾아 나설 노예들은 너무 지쳐 제대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예추가 나타나 집 전체 완공 명령은 취소되었고 이제 업무가 무작위로 배정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제 역할을 다하는 자는 자유를 얻으리라. 노예들은 기뻐하며 감사했다. 예추는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런 격려는 부족했으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했고 한 남자가 다른 노예들에게 그의 말을 듣지 말라 외쳤다. 악마 소굴에 들어서자 여자를 도피시키려 형을 죽였죠. 과거에도 자신의 이익만 챙기던 그였으니 지금 악마와 모종의 거래를 한 게 분명해요. 모두가 그를 믿기 시작하고 악마가 공격하려 하자 예추가 막습니다. 악마는 리아의 명으로 그의 말에 따릅니다. 예추는 남자에게 예전 악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건 당신이라고 말하죠. 그는 모두의 죽음을 막으려 했을 뿐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형처럼 모두를 죽일 셈이냐고 묻죠. 예추는 과거 악마의 앞잡이를 처단하며 통쾌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타오즈를 위해 무고한 이를 죽였으나 이제는 진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그는 눈물로 형을 죽인 죄를 용서받고자 하지만 남자는 가짜 눈물로 사과하는 건 소용없다고 일축합니다. 운다고 형 목숨이 돌아오는 건 아니죠. 그때 소년이 나타나 예추는 좋은 사람이라며 과거에 자신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들은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추는 남자에게 형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 말합니다. 잉누오가 사람들에게 줄 서서 작업 목록을 받으라 하자 예추는 속죄하며 소년의 일을 돕습니다. 소년은 악마 침공전으로 늘 괴롭힘만 당했고 예추만이 그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도와주고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고마워합니다. 그는 빨리 작업을 마치고 지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악마에게 공격받기 직전에 소년에게서 도와달라는 비명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예추가 막아섭니다. 악마는 소년이 자기를 쳤다 하고 소년은 실수로 부딪혔을 뿐이라 말하죠. 잉누오는 악마들에게 인간 해침을 금지한다고 말합니다. 소년은 일터로 돌아가나 괴물 산성에게 곡괭이가 부서진 걸 발견해 잉누오에게 악마가 산성액을 더 많이 내뱉도록 해서 집 건설 속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악마는 저항했지만 그들은 강제로 산성액을 뽑아냈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커다란 통을 가득 채웠습니다. 잉누오는 모두에게 산성액을 받으러 줄 서라 이릅니다. 예추는 악마들이 효율 증진을 위해 동족을 쓸 줄은 몰라 리아에게 이 일은 중요했습니다. 산성액과 열의로 이번 주에 최소 200채를 지을 수 있었죠. 이 결과에 리아와 약속을 지킬 수 있겠으나 엉치 악마들은 여전히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새 악마가 태어나지 않았기에 이대로 가면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녀는 리아로부터 예추를 되찾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악마 지타는 인간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인간은 열등하여 그들과 있으면 마음만 흐트러진다고요. 하지만 멍치는 그의 수준이 조언하기엔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그를 무시합니다. 한편 리아는 예추 방식의 동기부여와 효율성에 감탄합니다. 그녀는 그의 방식을 다른 곳에도 적용할 겁니다. 예추는 약 보름 후에 다 끝난다고 말하죠. 보상으로 풀어주겠다 말했죠. 리아는 예전에 식량 비축고로 보내진 이들에 대해 물었던 것을 언급합니다. 예추는 그녀가 타오즈를 지켜주길 원한다 말하고 리아는 사람을 보내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노예에게 자유를 약속했듯 그녀도 그럴 겁니다. 예추는 타오즈에 대해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깨닫습니다. 리아는 뜻을 따르면 살려줄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예추는 방을 나와 멍치와 마주칩니다. 그는 그녀와 협력하고 싶다며
그 대가로 부탁 하나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멍치는 그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녀가 그를 외딴 곳으로 데려가자 예추는 동행했던 소녀가 식량 비축고로 보내졌다며 구해달라고 미아가 타오즈 존재를 알았으니 이제 멍치에게만 의지할 수밖에요. 멍치는 인간 번식 방법을 알려주면 도와주겠다고 답합니다. 더 많은 악마 아기를 번식시키는데 협력하라는 것이었죠. 예추가 이유를 묻지만 멍치는 그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답합니다. 두 분이 번식하면 타오즈 구하는 걸 돕겠다고요. 예추는 그녀를 인간과 같지만 염치 없다 여겼습니다. 멍치는 인간에게 해로웠습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해 타오즈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멍치에게 인간이 번식하려면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이 있었고 그녀를 구해준다면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멍치는 시범은 필요 없다며 사랑에 빠지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예추는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어 타오즈와 포로들을 구하려 합니다. 그녀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한 예추는 멍치에게 다른 감정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멍치는 여러 감정을 드러내지만 악마들은 감정을 잘 몰라 많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환경 때문이죠. 예추는 악마가 인간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지 의아해했습니다. 감정 소통이 안 되니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가는 게 낫겠다 판단하죠. 예추가 멍치에게 입 맞추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공격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예추는 이것이 인간이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지만 멍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접촉 부위가 틀렸으니 다른 곳을 시도해보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 어디든 시도해봐도 좋다고 말이죠. 예추는 그녀의 뿔, 허리, 그리고 다리를 만집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할지 망설입니다. 악마라 해도 지나치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멍치는 너무나 인간 같았죠. 멍치는 이제 자기 가슴을 만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추는 서로 교감 없이 신체 접촉만 하는 건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관계 아닌 거래일 뿐이라고요. 멍치는 화를 내며 그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빨리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 말했습니다. 예추는 점진적 과정이라며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서두르면 더 힘들어진다며 특히 인간과 악마 간의 사랑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 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취향을 알기 위해죠. 좋은 선물은 관계를 시작하는데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는 마치 경쟁 같았다고 말하며 멍치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녀가 떠나려 하자 예추가 꼬리를 잡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내려갔지만 예추는 진짜 경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추는 서로의 선물을 알려면 좀 더 알아가야 한다고 말하죠. 그는 선물로 트윈테일 머리를 원했고 멍치는 말이 끝나기 전에 날아갔습니다. 예추는 늘 선물을 받는 그녀에게 특별한 걸 준비해야 했죠. 동굴 다른 곳에서 한 여인이 악마 입으로 던져집니다. 여인은 살려달라 빌지만 악마는 그녀를 죽여 인육통으로 만듭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엔 인육통이 더 많았고 천장엔 고기가 든 수백 구의 해골이 매달려 있었죠. 타오즈와 다른 이들이 거기 있었지만 닥쳐올 일을 몰랐죠. 갑자기 누군가 와서 타오즈를 부릅니다. 장면이 바뀌고 예추와 멍치는 선물을 이미 준비했죠. 먼저 선물을 건네는 예추는 악마의 해골과 뼈를 이용해 노래를 연주합니다. 멍치는 그가 뭘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웠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의 선물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녀의 선물은 하인 악마였습니다. 예추는 꽤 크고 위험한 악마라 선물을 받을지 망설입니다. 멍치는 화를 내지만 예추는 선물에 만족한다 말합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예추가 이를 경쟁으로 여겨 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얻긴 어려우니 타오즈는 기다려야 합니다. 멍치는 사랑에 빠진 인간이 뭘 또 하는지 묻자 예추는 함께 먹고 걷고 논다고 답해줍니다. 멍치는 그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이끕니다. 멍치가 선물로 준 악마도 그들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들은 음식이 있는 방에 도착하지만 예추는 먹기를 주저합니다. 그는 멍치에게 인육이냐고 묻고 멍치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굳이 인간을 안 먹겠다며 그녀는 그에게 벌레를 보고 구역질하고 잉루오는 라야의 명령이라며 아무도 타오즈를 데려갈 수 없다고 악마들에게 말합니다. 잉루오는 다음에 그녀가 살아있기를 바라며 떠납니다. 이 말을 들은 타오즈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동굴 반대편에서 이차오가 사랑을 원치 않자 멍카이가 화를 냅니다. 이차오는 그녀가 화를 내자 음식을 더 먹으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멍카이는 악마들이 에너지를 저장하기에 화장실이 없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차오가 나오자 멍카이가 준 악마가 또다시 그를 쫓아옵니다. 바위 뒤에서 볼일을 본 이차오는 멍카이가 준 악마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악마가 나타나 그에게 멍카이의 연인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멍카이에게서 멀리하고 그녀의 모든 말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차오는 고귀한 악마와 함께할 자격이 없었죠. 그가 거절하지 않으면 멍카이가 준 악마처럼 될 거라 했어요. 멍카이에게 많은 선물을 준 악마, 지탄이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이차오는 제안을 수락하고 둘은 악수 후 지탄은 떠납니다. 멍카이에게 돌아온 이차오에게 그녀는 준 악마를 묻습니다. 이차오는 풀어줬다고 답했고 화를 내는 멍카이에게 악마는 방해만 되니 둘이 있는 편이 낫다고 말하며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멍카이는 이차오를 인간처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먼 곳에 다다르자 악마들이 멍카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차오와 있는 그녀를 본 악마가 공격하려다 멍카이에게 죽습니다. 그 후 둘은 몇 가지 활동을 함께합니다. 먼저 무기를 고르고 악마 싸움을 구경하러 갑니다. 그때 이차오에게 멍카이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고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지타는 분노합니다. 이차오는 멍카이에게 이제 사랑을 느끼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이제 게임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법 장군과의 훈련에서 이 게임을 했었는데 불 동굴에서 불덩이를 쏘는 벌레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지칠 때까지 피해야 했죠. 하지만 벌레의 움직임을 보니 정말 게임인지 의심이 하우즈 등을 구하려면 멍카이와 잘 지내 사랑에 빠지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차로는 벌레 몇 마리를 피하다 몸이 적응되었다 생각한 찰나 방심하다 벌레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는 쓰러지고 불덩이가 덮치려 했지만 멍카이가 구합니다. 그녀는 인간이 너무 약해서 벌레가 왜 이리 많은지 의아해하죠. 이차오는 이렇게 많은 벌레가 나오는 게 지탄의 짓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멍카이는 이것이 자신의 악마 훈련 방식이며 단순한 인간임에도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차로는 사랑의 힘이라 대답했고 멍카이는 아무것도 못 느꼈고 사랑은 헛소리라 합니다. 이에 지타는 분노가 치밀어 이차오를 없애려 합니다. 이차로는 흔적을 노출할 방도를 찾아 옷에 벌레를 숨겨두었습니다. 벌레를 피하던 이차로에게 멍카이는 훈련이 끝났다고 말하며 인간임에도 그를 칭찬합니다. 이차로는 상처 입은 채 그녀에게 감사하고 이전 키스에 아무 느낌 없었는지 이 말을 들은 지타는 더욱 격분하며 오늘 일들을 상기하며 지금 키스하면 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지타는 참지 못해 벽에서 돌을 뜯어냈고 발각될 염려 없이 온 힘을 다해 공격할 채비를 합니다. 그는 돌을 던졌지만 닿기 직전 이차오가 멍카이를 구합니다. 멍카이는 그에게 괜찮냐 묻고 그는 괜찮다며 사랑 향기에 짜증난 불벌레일 뿐이라고 답합니다. 멍카이는 아무것도 못 느꼈다고 답하지만 한낱 인간을 걱정한 자신의 사랑에 빠진 건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멍카이는 그를 부르더니 키스를 하고 내일 계속하자며 자리를 뜹니다. 이차오는 악마들이 인간 감정을 이해 못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된다고 결론 내립니다. 내일 멍카이로 타오즈를 구할 계획이었다. 동굴 반대편에서 멍카이는 지탄을 꾸짖으며 이제 다른 곳에서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차오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할 때 지탄이 왜 끼어들었는지 의아해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다음 편을 보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